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지금 시대적 과제가 되어 있죠. 자, 눈여겨 읽어볼 만한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삶을 다룬 가인 김병로라는 제목의 무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두툼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 교수께서는 김병로 선생에 대한 글들을 오래전부터 써오셨었죠? 예,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요. 이것저것을 계속 써서 전체 그림자를 잡아서 이제 확고한 형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 청취자께서 이름은 들어봤는데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 대법원장이신데 일제시대 때부터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간략히만 좀 정리해 주시면. 예, 제일 알려져 있는 것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의 수호자였다. 이제 이런 것을 두루 알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이전에 일제시대에 항일 변호사를 20년 동안 하면서 20년. 독립운동가들의 변호인으로서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것을 1, 2년은 할 수 있지만 예. 20년 동안 일관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죠. 법정에서도 독립운동가들 변호하면서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많이 치셨다고요? 법정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조리 최열렬한 변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가장 조리 있고 가장 열렬하게 예. 변론을 해서 예. 1시간 이상 변론을 토해내니까 입가에 침이 허옇게 묻을 정도로 변론을 했다고 그러고 네. 그 변론을 보기 위해서 법원 직원들이 재판정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일화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자 초대 대법원장을 맡게 되셨고. 예, 한국의 사법부 하면 원래 건국기의 사법부는 아주 힘이 없는 거잖아요. 입법 행정에 비해서. 예. 그런데 이분은 사법부를 맡아서 사법권 독립을 거의 그분의 영향력 하에서 사법권 독립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걸 좀 상징해주는 무슨 사건 같은 게 있습니까? 이제 권력이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네. 가인 선생이 이걸 단호하게 막았고. 그 다음에 권력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끝까지 보호를 했습니다. 근데 가인 선생이 대법원장을 그만둔 뒤에는 법관 연임에서 법관 4분의 1을 이승만 대통령이 탈락시켜버려요. 4분의 1이나? 4분의 1을 탈락시켜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가인 선생 씨가 대법원장을 할 때는 그런 게 꿈을 꿀 수도 없는 거죠. 네네. 게다가 우리 법 체계를 정비하는 데도 큰 공을 세우셨다면서요? 네, 우리의 기본 법률, 이제 기본법이라 하면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이런 기본 법률의 그냥 기틀을 만든 정도가 아니고 예. 초안을 1조부터 1000조까지 1조부터 365조까지 다 직접 썼습니다. 그래요? 그 초안의 토대 위에 그 다음에 법정편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이 안이 정부 안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가인 선생이 대법원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기의 입법자입니다. 입법자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예. 대법원장은 몇 년 하신 거죠? 대법원장이 9년 4개월을 했습니다. 9년 4개월. 퇴임하신 후에는요? 퇴임하신 이후에는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58년, 59년에 이승만 정권이 경향신문을 폐간하고 예.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예. 그다음에 법관들을 4분의 1을 쫓아내고 이런 이제 굉장히 악정을 자행하는 거죠. 권력 남용 행포를 하니까 아주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언론에 이제 논설 같은 걸로 가장 강도 높게 이 그런 권력의 폭정을 비판하고 그다음 1960년 1월 달에 부정선거는 천추의 한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기다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3.15가 나고 예.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4.19로 가고. 예, 사태로까지 빚어졌죠. 예. 근데 그 당시 제야의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자, 헌법 수호자 역할을 실행해낸 것이죠. 네. 아무튼 일제 시대의 독립운동을 변호하는,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우리 사법권 독립을 만들어내는 예. 뿐 아니라 우리 법을 하나하나 다 직접 만들어내신, 예. 게다가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의 표상과 상징이 되신 예. 그런 삶. 예. 네. 우리 근현대사에 이런 분 또 있습니까? 뭐 또 있을 수는 없고 또 이제 예컨대 뭐 다른 훌륭한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의 입장, 그때로부터 한 6, 70년 지난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영향력, 지속적 영향력의 면에서 네. 가인 선생을 따를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의 법제, 예. 현재의 사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틀을 가인 선생님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그 면에서는 다른 분하고 비교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니, 그 법 체계와 법전을 직접 만드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화두가 되는 게 권력과 사법부의 관계, 그렇죠. 사법부 독립의 문제, 예.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 역사를 거슬러서 귀감으로 삼아야 할 시절은 언제인가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찾아 거슬러 올라갔죠. 예. 처음에는 우리가 깜깜한 절망의 시대에 유신 50 시대에 살다가 법조인들의 상이 별로 아름답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추적을 하다가 거기에 드문드문 별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별자리를 그려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별자리 한가운데 가인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10년 동안 푹 빠져서 어허. 그것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우리 21세기 독자들에게 그 발자취를 같이 걸어가는 심정으로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써 내려간 겁니다. 방금 언급하셨듯이 유신 시대, 군사 독재 정권 시대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였단 말이죠. 어찌 보면 신생 독립국의 가장 독립하자마자의 초기 그 혼란스러운 시간이 예. 우리 사법부의 역사에서는 가장 사법부 독립이 잘 지켜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도라기보다는 가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란 게 그렇죠.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반열에서 한치도 뒤지지 않았죠. 예. 그다음 해방 이후에 건국의 두 중심 기둥.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면, 근데 가인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네.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원한 인사도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됐을 때 저는 가인 선생이 이승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그렇죠. 대한민국의 입법자로서 스스로 역할을 막 굳건하게 잘 세워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이승만 대통령도 가인 선생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절대 함부로 못했을 것이고, 예. 바로 그런 관계. 서로가 뭐 존중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대통령은 권력 남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가인 선생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도 쓴소리를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전개를 했고,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그런 것을 법리적으로 또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방향을 잡아 나갔던 것이죠. 네. 이 책 표지에 보니까 지공무사라고 예. 가인 선생께서 직접 쓰신 거죠, 이건. 예, 가인 선생의 삶을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까 쭉 찾아보다니까 자꾸 이 지공무사, 무사, 그냥 사사로움이 없이 모든 것을 공의에 입각해서 사고하는. 보통 우리가 말이 선공후사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공후사는 급하면 사도 약간 그러니까요.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지공무사는 사가 아예 없는 아예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은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후학들이 이 삶을 100%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자기 삶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예. 한번 중요한 참고 내지 비교 사례로서 비교 모델로서 한번 음미하고 있으면 그것만 해도 네. 자기 몸가짐을 고추 세우고 그렇죠.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인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사법부를 보고, 예.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를 일이죠. 각 시대
각 사명감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가인 선생이 이제 보여준 그 모델을 보면 법관은 예를 들어 청렴, 강직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적인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공직자의 경우에는 사사로움을 완전히 배격해야 된다는 지공무사. 자세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각 뭐 공직자들 또 혹은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예. 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 몸가짐을 바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네. 그래서 법조 윤리, 뭐 법관 윤리, 또 뭐 공직자 윤리에서 아주 뭐 표상이 될 만한 아주 큰 그림으로 큰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컨대 뭐 법관 승진 제도를 예. 없앤다든지 예. 뭐 법원 행정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구조를 바꾼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사법부 개혁에 지금 화두로 떠올라 있는 예, 쟁점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제가 조금 좀 여쭙기 뭐합니다만 이런 큰 주제지만 방금 예. 표현에 의하면 작은 예.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가인 선생 뭐라고 하셨을지 혹시 유추가 안 되십니까? 근데 저는 근데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예. 저는 현재의 시스템이 정말로 올바른 공직자의 삶을 불가능하는 시스템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람이 문제일 때 제도의 탓을 하는데 현재의 제도에서 사람이 올바르게 서는 것이 현재는 더 중요하다. 예. 오히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도가 사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만 한 사람이 올곧게 서려는 자기 노력도 물론이죠. 너무 중요하다는 그게 가장 생각이 기본이죠. 들죠. 예. 또 너무 현안을 여쭤봐서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른바 적폐청산해서 검찰은 뭐 대대적인 뭐 지난 정부의 각종 부패와 비리들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 또 국민적 지지가 실려 있어요. 예. 그런데 사법부에서 몇 건의 예컨대 구속영장 기각이라든지 예. 또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한다든지 예. 또 그것 때문에 또 이 대법원장이 또 한마디 하시기도 하고 예. 이런 또 미묘한 쟁점 말이죠. 이런 그러니까 상황 여기서 예. 적폐청산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지금 수사하는 문제죠. 그러고 있죠. 고위 공직자의 범죄는 수사가 돼야 되고 네. 수사 절차대로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건 기각되건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구속영장이 뭐 몇 건 기각이 됐다고 수사를 문 닫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눈앞에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 검사는 예.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라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적혀 있어요. 예. 그냥 예.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일희일비해서 무슨 뭐 영장 기각 인용 가지고 뭐 입초시 올릴 일이 아니다. 그냥 뭐 공소 시효가 끝난 것도 아닌데 지금 뭐 왜 10일 말에 그만둬야 되느냐? 그건 이상하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총장이 가능한 연말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말한 게 좀 이상한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형사정책의 초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범죄 혐의가 처음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네네. 그 국면에서는 영장심사도 하고 뭐 기소도 하고 증거의 다툼도 하고 이런 류의 과정들에서 약간의 뭐 마찰처럼 보이는 것도 그런 적법 절차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뭐 속도를 늦추거나 완급을 조정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원칙적으로는 없는 거죠. 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그 법적 과정, 사법적 과정, 형사 절차의 과정은 그거대로 맡기고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예. 이제 관계 법률가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법대로 해 나가도록 성원도 하고 또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한인섭 교수께서 그 법무부 안에 만들어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잘 될까요, 이번에? 검찰개혁은 국민적 과제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독재하에서는 이제 정보부 기관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문민화되고 나는데 검찰의 권력이 너무 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적 염원이 공수처를 제대로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함께 또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염원들이 있으니까 네. 그 염원들을 잘 받아서 입법화 시키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뭐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뭐 협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렵지만 해야 될 과제는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가인 김병로 선생과 한 10여 년 대화를 나누시더니 모든 게 명쾌해졌네요. 해야 할 과제는 하고 원칙대로 하면 되고. 예, 지공무사, 당직 불굴 네. 이런 자세로 뭐 하면 되는 거겠죠. 우리 뭐 법관, 사법부뿐 아니라 모든 특히 공적인 영역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한 번은 좀 읽어봐야 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가장 표상이 되는 한 분, 가인 김병로 선생을 안내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